그 노래를 휘바람으로 이제 흥얼흥얼 부르시면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삶에 어떤 트라우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어렵거나 힘들 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떠오르거나 멜로디가 떠오르거나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굳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많은 분들이 황당하게 뜬금없이 다들 전 좋은 노래 부르는데 저런 노래 부르냐 하는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조금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하숙생? 노래 부르는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목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런 대로 들을 만한 목소리인데 네. 노래를 하게 되면 이거 아마 심의에 걸릴 겁니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이 정도. 그런데 아버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가능? 저희 선친이 이제 아주 이제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네. 굉장히 그때는 그냥 이제 파출순경 벗어나셔서 이제 아주 이제 평범한 일반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당신이 이제 경찰관으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였고, 근데 공교롭게 마침 그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대구 경북에 이제 와서 하루를 2박 3일을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오면 도지사 관저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찔리는 게 많으면 누가 나를 해할까봐 무서우니까 구중심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2중 3중으로 경비 근무를 쓰는데 2박 3일을 경비 근무를 쓰시고 경비 근무가 끝나고 해제 돌아와서 이제 또 오시면서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딱 반나절 휴가를 받으셔서 그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성지순례라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마침 가까이 있는 인근에 성지에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가시다 보면 이 노래 한 곡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버지 차례가 됐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졸고 계시다가 이제 2박 3일 못 주무셨으니까 옆에서 깨워서 노래 한 곡 부르라니까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시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시고 이제 3일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참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쓰러지시면서 이제 기도가 막히고 이렇게 되어서 바로 인근 병원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방 시골 병원에는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확보도 빨리 하지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셔서 그 당시 의과대학을 다니던 제가 여러 가지 의료 제도나 시스템이나 혹은 삶이나 그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게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가혹한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고 어쩌면 제가 오늘 왕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시니까 지금 눈이 좀 촉촉해져 주셨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신 선친을 생각할 때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교육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제가 그냥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제일 훌륭한 교육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선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업적을 이루신 분도 아니고 평범한 말단 공무원이셨지만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47이 되었어도 살아가면서 제가 아직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 가치 기준의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저기 어떤 제안이 왔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 잘했다 하실까?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하실까? 이게 가치 기준이 될 정도로 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 앞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폼나는 우리는 부모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티셔츠 한 장 입은 모습이라도 그분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뒷모습을 보여준 거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 시대에 한 번도 제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때
뭐냐면 집에 빈소를 차려놓고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할아버지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슨 할아버지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삶에 보이지 않는 뒷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나 아내가 아무도 잠자는 시간 서재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 사진을 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가끔 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막 아들 녀석이 그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보여주는 그 뒷모습이 또 지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죠. 조금 눈물 닦고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박 원장님은 지금 수사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요? 제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모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제 아이들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몸이 불편한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요즘 보면은 저도 TV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처럼 왜 내 가족의 어떤 가족사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게 하나의 이슈 메이킹이 되고 화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우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꽤 많은 분들,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각 언론사 패드라인에 시골에서 박경철 내승마비 아들이 있어 이런 제목이 다 도배가 되더라고요. 섭섭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내면적인 아픔과 어떤 삶의 지난한 질곡의 인간은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절양장의 곡절들이 있는데 그 곡절 중에 한 개의 포커스를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의미든 나쁜적인 의미든 그걸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 좀 섭섭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제 가족이나 어떤 주변 사람과 관련된 저는 어차피 노출된 사람이니까 밖에 나와서 떠들고 다녀도 되지만 제 가족이나 식구들이 화제가 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그 가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박 원장님이 어떤 아빠있느냐는 질문.